산 같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폐지 더미. 매일 25톤 트럭으로 80에서 90대, 2,000톤 넘는 폐지가 이곳에 실려옵니다. 택배 상자부터 온갖 포장재, 사무, 학습용지 등 분리배출된 폐지를 재생용지로 만드는 공장입니다. 폐지는 대형 탱크로 옮겨져 물로 풀어헤쳐지는데 이물질을 걸러내고 순수 종이 섬유만 건져내기 위한 작업입니다. 네, 물에 폐상자를 풀어 이물질을 걸러내는 해리 작업을 마친 뒤에도요. 보시면 이렇게 페트병과 천, 그리고 비닐까지 각종 이물질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이물질은 재생용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간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폐지에 테이프나 철심 등이 붙어 있다 보니 제지업체는 종이뿐 아니라 이물질도 구입하는 상황이 됩니다. 저희는 그 폐기물까지 돈을 지급하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이물질은 공정을 복잡하게 하고 설비도 훼손합니다. 우리 폐기물이 선별 공정에 구멍을 막히게 합니다. 설비에 마모등도 생길 거 아니에요? 큰 비용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분리배출 규정은 종이 상자의 경우 비닐 코팅 부분과 테이프, 철핀을 제거하고 압착해 내놓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재활용 현장 곳곳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연간 수집되는 폐지 약 800만 톤 가운데 10%인 약 80만 톤이 이물질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환경부는 아예 분리배출 규정을 완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 업계 등과 꾸린 자문회의에서 분리배출 편의를 위해 테이프나 송장 등을 떼지 않고 버려도 된다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당장 환경정책이 뒤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불편들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정부가 계속적으로 줘야만 하는 것인데 지금 정착되어 가고 있는 이 기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자문회의에서 비판 의견 등도 반영해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한 카페 산업 전시회.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종이 빨대를 전시한 한 부스는 한산합니다. 지나가면서 종이 빨대 저걸 왜 전시해? 플라스틱 빨대 쓰면 되는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예상도 못했던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 단 이틀 만에 종이 빨대 약 400만 개 계약이 취소됐고 피해액만 1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주까지만 직원들한테 있기로 하고 사무실 한 명 빼고는 다 지금 실업급여를 준다든지 방법을 찾아서 소상공인 부담을 덜겠다며 발표한 규제 완화로 또 다른 소상공인 친환경 제품 생산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겁니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친환경 사업에 뛰어들으셨던 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되는 것이고 어느 정부에 의해서 정책이 해졌든 간에 그는 반드시 신뢰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실제 플라스틱 금지하겠다 정부가 발표했고요. 친환경 제품 생산해라. 그래서 빚내서 공장 돌렸어요. 환경부 발표 보고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은 거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혼선을 인정하면서도 규제를 없앤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혼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백지화하는 겁니까? 감량 정책은 계속되고요. 규제는 계속됩니다. 환경부는 어젯밤 해명 자료를 내고 정책 후퇴가 아니라 합리화라고 설명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를 두고는 고객이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비판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 감축을 선도하겠다는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는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겉으로는 선도적으로 플라스틱 협약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생산 단계에서 감축은커녕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를 철회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과 폐기물 처감, 오락가락 일회용품 규제에 국정과제 추진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